안녕하세요. 킹덕성입니다. 오늘은 상황 판단 저번에 법조문 특강 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다뤘죠. 근데 오늘은 그냥 이어서 5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이 5번 그냥 법조문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냥 일반 일치부합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5번부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럼 선지 옆에다가 X 쳐주시고요. 그 다음 기본 작업 해줘야겠죠. 쭉쭉 나눠줘야 돼요. 법조문이랑 똑같이 일치부합형이 혹시 나오더라도 이렇게 문단 단위로 쭉쭉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식으로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럼 저는 1번부터 볼게요. 공직부패는 권력 남용과 관계없이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직부패라는 키워드랑 권력 남용이라는 키워드가 좀 보이네요. 그럼 찾아가 볼까요? 공직부패가 나온 데를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이죠? 공직부패. 전체적으로 공직부패라는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권력 남용이 어딘지 볼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줄에 이해충돌을 해가지고 가다가 공직부패와 공통점이 있고요. 하지만 공직부패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면 이라고 해서 권력 남용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공직부패는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리네요. 답 1번 찍고 넘어가면 돼요, 실전에서는. 근데 이제 뭐 저희는 공부하는 거니까 5번, 4번, 3번, 2번 다 볼 텐데 아무튼 이 정도로 쉬운 문제는 1번 보고 확실히 확인이 됐다면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의 초점은 공직부패 사전 예방에서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바로 이제 이해 충돌에 대한 규제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해 충돌에 대한 규제가 바로 있네요. 그리고 초점이란 말도 있고요. 거기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뒤에는 맞고 원래 초점이 사전 예방에 있었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럼 바로 앞줄, 윗줄을 보니까요. 이해 충돌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는 공적 부패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해서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 확인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네, 빠르게 6번. 6번 문제 짧고요. 무슨 퀴즈 같이 보이는데 일단 그게 맞는지 풀어볼게요. 바로 6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라는 거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A 서비스는 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이 뭐 해가지고 뭐 위탁 서비스다. 뭐 별말 아니죠. 근데 A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땡땡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과 보안 절차를 거친 후에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화물을 위탁하면 된대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땡땡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이 호텔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이용해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인천공항에서 13시에서 24시에 출발하는 국제선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A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김포 다 날리고요. 바로바로. 그리고 인천공항 있는 애를 놔두고 그리고 여기서 13시에서 24시 사이에만 출발해야 되니까 10시는 날아가겠죠. 그럼 3번 아니면 4번인데 바로 미주노선, 괌, 사이판 포함은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판 지워져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건 뭐 너무 쉽죠? 그냥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확인하고 지워주면 되는데 여기 항공기 출발 시간이랑 여기 카운터 운영 시간이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다음 7번 볼게요. 7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9년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세 국가를 나열한 것은 그랬죠. 높은 걸 찾는 거죠. 그럼 일대는 안 헷갈리게 저는 옆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높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높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 바로 읽어보죠. ABC 세 국가는 서로 간에 막 무역을 하고 있고요. 수출액은 다음과 같대요. 나와 있고 일단 나중에 확인하죠. A의 수출액, 뭐 B의 수출액, C의 수출액 나와 있네요 지금. 그 다음 A, B, C의 2019년 국내 총생산이 각각 1,000, 3,000, 2천억 달러라고 나와 있고 무역 의존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대요. 근데 이제 국내 총생산분의 총 수출액과 총 수입액까지 나와 있죠. 아, 그럼 이제 A가 수출하는 게 나와 있지만 이제 B, C와의 관계를 통해서 수입액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걸 최대한 좋게 표시를 하려면요. 저 같으면 이런 그림을 그려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A는 B하고 C한테 수출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각각 200억 달러와 100억 달러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럼 B는요. A하고 C에 얼마를 했죠 각각? 150과 100억을 했어요. 그 다음 C는 A하고 B한테 150억 그리고 50억 이렇게 보냈네요. 뭐 여기까지 확인하면요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위에 무역 의존도의 식 보시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다 합해놨죠. 뭐 A를 예로 들면 이 보낸 게 수출액이고 들어온 게 수입액이죠. 근데 이걸 다 합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A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써볼게요. 무역 의존도 A, B, C 순서대로 A는 총 생산이 1,000억 달러고요. 그리고 들어온 애들이
200, 100 해서 300이고 300이니까 600이죠. 총. 수출액 수입을 합한 거요. 그리고 B는 분모가 3천억 달러고요. B 들어온 거 보니까 200, 100이어서 300, 150, 50이어서 200, 그래서 500이고요. C는 2천억 달러에 들어온 애들 보니까 100, 100에서 200, 나간 애들도 150, 50, 200, 그래서 400이 되겠네요. 그럼 바로 보이시죠? A가 분모는 제일 작고 분자는 제일 크니까 A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나머지 다 날리고요. 그 다음 B하고 C 중에 누가 큰지만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저는 n분의 1 한번 이용해 볼게요. 분자로 나눠주는 거 6분의 1, 5분의 1.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림 그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식이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8번 볼게요. 8번 대안 비교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표에 구멍이 막 뚫려 있네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걸 가정하고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거 찾는 건데, 이제 바로 읽어보죠. 세무세무부처는 직원교육에 사용할 교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려 한다. 근데 나는 5개 항목을 평가하고요. 총 합이 가장 높은 사안을 채택을 한다 그랬고, 여기 이제 중요한데 동점 조건이 나와 있죠. 평가 총합이 동점일 경우에는 학습 내용 점수,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은 시안을 채택한대요. 그래서 5개 업체가 평가 결과가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이 표 지금 봐도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보기로 갈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빈칸이 나온 문제를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빈칸이 나와 있고 우리 어떤 걸 가정해야 될 때는요. 그때는 항상 극단값을 가정을 하면서 풀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요. 0부터 30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0부터 30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기억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저는 0 아니면 30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0부터 20까지인데 이때도 0 아니면 20을 넣어주려고 해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이 지금 D급부터 저는 풀려고 하는데 선지를 보고 D급 기억이 23점이라면 B가 채택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B가 채택된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사례를 찾아야 되는지 반례를 찾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기억이 23점이라면 B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면요, 이거 D급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례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기억에 23점을 넣어보죠. 그럼 이때 B가 채택되는지 한번 보죠. 그럼 A랑 일단 붙여볼까요? 이럴 때 더하지 마시고요. 이걸 각각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속어랑 차이로 푸시면 돼요. 다. 여러 가지고 포인트가 좀 있네요. 이 문제는. 아무튼 속어랑 차이로 풀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A하고 B 둘이 25, 30이니까 B가 5점 많죠? 그리고 A는 25, 23이니까 얘가 2점 많고요. 그 밑에는 20, 17이라서 3점 많고요. 두 개 합치면 5네요. 그래서 5도 날라가고요. 그리고 밑에 10, 10 똑같죠? 그럼 둘이 동점이라는 거예요. 다 날라가니까. 동점인데 아까 동점 조건 있었죠? 학습 내용이 높으면 된다 그랬고 B가 30점으로 학습 내용이 더 높으니까 A는 B한테 지네요. 그 다음 B랑 C를 비교할 텐데 여기 학습 내용 보면은 B 30, C 20에서 B가 10점 더 높고요. 여기 23, 30이라서 여기 7점 더 높고요, 얘가. 그리고 17 니은인데 이 니은의 멀를지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목표는 발레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23점이어도 B가 채택되지 않도록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C 저기 니은에다가 최대로 C를 높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점수가 뭐냐 하고 생각을 하고 넣어주는 거죠. 왜냐면 B가 안 되려면 C가 이겨야 되니까. 그럼 저는 이 니은에다가 극단값인 20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 17, 20에서 3점 들어가죠. 그럼 또 10점, 7, 3에서 10 날라가네요, 둘이. 그리고 10, 10 똑같으니까 또 동점이네요, B랑 C는. 근데 B가 학습 내용이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B가 또 이기네요, C를. 그러면은 C가 아무리 높아도 지금 B한테 지니까, 그러면 이제 D랑 E만 비교해보면 되는데, D 같은 경우는 여기가 5점이라서 B랑 어떻게 비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E도 어차피 이길 수가 없는 점수죠, 지금. 이 여기 10, 10 똑같지만 위에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D랑 E는 딱 봐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디귿을 맞는 선지가 되네요. 그 다음, 이제 니은을 볼게요. 니은의 점수와 상관없이 C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것도 니은의 점수를 어떤 걸 넣었을 때 C가 채택되는 경우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발레를 찾는 거죠. 니은의 점수를 뭘 넣어가지고 C가 채택되게 만들려면요, 총점이 가장 높은 경우에 채택이 되니까 저 같으면 니은에 가장 큰 값을 넣어줄 거예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여기 니은에 20점을 넣죠. 또. 그럼 C가 20점인데도 채택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니은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B는 반대로 이제 채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기 목표잖아요, 지금 니은은. 그러니까 여기 기억은 0점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C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우리 발레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B는 당연히 여기서 여기 0점이면 당연히 지겠죠, 그냥 바로 C랑 붙여도. 근데 이제 A랑 C를 붙이면요, A는
여기 학습 내용에서 5점이 높고, 그 다음 학습 체계에서 두 번째에서 얘가 5점이 높고, 그 다음 동점이고, 그러니까 다 동점이죠. 근데 학습 내용이 높은 게 이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가 이겨버리네요, 무조건. C한테 최고로 져서도 A가 무조건 채택이 돼버리니까 C는 채택되지 않겠죠,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발레가 없으니까 니은이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억 볼게요. D와 E는 채택되지 않는다 보면요. 아, 그러면 최대로 낮춰도 지금 나머지 이제 빈칸을 최대로 낮은 점수를 줘도 그래도 D가 못 이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B하고 C에 다 0점을 줄게요. 양쪽에. 그럼 당연히 이제 B랑 C는 D를 못 이기겠죠. 근데 A랑 D를 한번 붙여보죠. 25, 25 똑같고 20, 20 똑같은데 얘가 5점이라서 낮으니까 무조건 A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D는 채택이 안 되네요. A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2도 뭐 B랑 C는 이기겠지만 A랑 붙였을 때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2도 이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D랑 E는 채택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기억도 맞는 선지가 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발레를 찾아야 된다.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넣어줄 때 극단적으로만 가정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5점을 넣거나 막 17점을 넣거나 이러지 마시라고요. 항상 끝에 점수만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뭔지 찾아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네, 9번 풀도록 할게요. 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숫자 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있는 것은 물어보고 지금 선지 보니까 5개가 있네요. 그럼 이거를 다 직접 구해보라는 게 아니라 이걸 대입해서 풀라는 거겠죠, 이 문제는. 이 선지들을. 근데 일단 다 대입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먼저 숫자 코드를 만드는 규칙이 다음과 같은데 1, 9 번호가 있고 펜을 이용해서 9개의 점 중 임의의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점으로 직선을 그어나간대요. 중요한 말은 직선이죠. 그리고 다른 점에 도달하면 펜을 종이 위에서 떼지 않고 또 다른 점으로 계속해서 직선을 그어나간다. 그리고 단 한 번 그은 직선 위에 또 다른 직선을 겹쳐서 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왕복하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시작점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점에 도달한 후 펜을 종이 위에서 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점은 꼭 4개 이상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시작점과 동일한 점에서는 뗄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을 수 없다는 거겠죠. 그 다음 펜을 종이에서 뗀 후 그어진 직선이 지나는 점의 번호를 순서대로 모두 나열한 것이 숫자 코드가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만 보고요. 그럼 바로 풀어보도록 하는데 일단 아닌 거 여기서 해볼 필요도 없는 거 지워보죠. 보면은 4개 이상 점이라 그랬는데 1번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아니니까 바로 지울 수 있겠죠. 3개 점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시작점과 동일한 점에서 끝나는 경우는 처음 시작 숫자랑 끝나는 숫자가 같겠죠. 그런 게 있나 볼까요? 1, 3 다르고 5, 5 여기 똑같네요. 3번. 5에서 시작해서 5에서 끝났으니까 나머지 날릴 거 없겠죠. 이 정도 지워주고 우린 대입할 거 딱 3개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그럼 저는 5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끝에서부터 하니까. 그럼 9, 8, 7, 4, 1, 2, 6 이게 되는지 한번 보죠. 9에서 시작해서 8, 7, 4, 1, 2, 6.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들은 지금 여기 선끼리만 지나갈 수 있다고 안 했어요, 분명히. 직선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대각선도 직선으로 그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다면 다른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워주고 4번을 해본다면요. 6, 4, 2, 9, 8, 7인데 6, 4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5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6, 4로 못 가고 6, 4, 6, 5, 4 이렇게 간다든지 그게 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4번이 틀리고요. 그 다음 1, 5, 9, 5, 3 해보면요. 저기도 좀 이상한 게 바로 보이죠. 1에서 시작해서 1, 5, 9, 5 해서 여기 반복이 돼버리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조건 하나씩 적용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네, 그럼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봐서 이것도 대안비교하는 문제죠. 대안비교는 항상 속어 차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볼게요. 신천병원 중 인력점수, 경력점수, 행정처분점수, 지역별 분포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병원, 그러니까 총합이 높은,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문의 수가 2명 이하이거나 1km 미만인 병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런 말을 제가 이제 풀 때 거조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조건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지워지는 조건 보고 거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퀴즈 문제 풀 때 이런 대안비교 문제를 풀 때 먼저 거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 지워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계산할 때 많이 하지도 않고 보통 이 거조건을 안 지워주시면요.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걸 답으로 낼 확률이. 그러니까 바로 지워주고 대안비교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요. 바로 일단은 해당되는 거 지워보죠. 전문의 수가 2명 이하이거나 얘를 지워야겠죠. 전문의 수가 2명 이하이네. 누구죠? 을.
지워주면 되겠죠. 얘는 바로 아닐 테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산재보험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1km 미만인 병원이죠. 그러니까 병은 아니에요. 1km 미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500m인 무만 지워지겠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웠고 그 다음 이제 배점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배점 기준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 다음 차근차근 점수화를 잘 해주시면 돼요. 점수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죠. 6명이니까 얘는 얼마 받죠? 인력 점수에서 8점 받죠? 8명이니까 10점, 4명이니까 8점 맞죠? 전문의 평균 임상 경력 해가지고 1년당 2점인데 10년 이상이면 20점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1점이니까 얘는 20점 주고요 바로. 7년 14점, 5년이니까 10점 되겠네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사 수가 2명 이하라면요 10점이죠. 얘는 10점 받고 나머지는 2명 이상이니까 다 2점 받네요. 그 다음 산재병원 의료기관까지 거리 이게 좀 헷갈리는데 8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력과 경력 점수의 합의 20%니까 이 8하고 14 더한 거 22에다가 0.2를 주면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 3km 미만 떨어져 있는 경우죠. 지금 1k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때는 감점을 시킨대요.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20% 똑같은 거에 이제 합한 거에 20%를 감점시킨다는 거니까 10점 10점 합친 거 20점에다가 0.2를 똑같이 해주는데 이걸 빼준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정도 똑같이 3kg 미만이니까요. 얘도 빼주는데 두 개 합친 거 28점에 0.2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이걸 다 더하지 마시고 일단 1대1로 비교를 한번 해줄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값하고 정을 먼저 비슷해 보이니까요. 처음 시작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8, 8 날라가죠. 그 다음 14, 20 그러니까 6점이 더 높네요. 2 날라가네요. 그리고 22하고 0.2 계산해보면 4.4죠 이거. 그렇죠. 근데 28하고 0.2 하면 5.6이죠. 마이너스 5.6이죠 근데 그럼 얘가 지금 6점이 높았고 마이너스 5.6이니까 총 0.4점이네요. 얘는 4.4점이 이미 높으니까요. 0.4보다 4.4가 당연히 크니까 정이 작네요. 더 값보다. 그러니까 날려주고 그럼 이제 나머지 값하고 병을 비교해줄 텐데 값이 8점, 병이 10점이니까 얘가 2점 높고요. 값이 14점, 10점이니까 얘가 4점 높고요. 값이 그 다음 2점, 10점이니까 병이 8점이 높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4.4점이 값이 있는데 얘는 20에서 0점이니까 마이너스 4점이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 남은 거 지금 4점 날려준다고 해도 지금 남아있는 게 병이 6점밖에 안 높은데 여기 4점 빼줘야 되니까 2점밖에 안 높죠. 근데 값은 아직도 4.4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값이 더 큰 거예요. 병보다.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더하지 말고. 그래서 값이 제일 높은 점수로 값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